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짜영이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 해주는 여자가 항이라는 친구예요. 지금의 짜영의 와이프예요. 마사지를 받다 잤어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친구가 짜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물 한 잔을 떠서 짜영한테 다가옵니다. 땡큐. 그 여자가 아침 먹으러 같이 갈래 너? 짜영이 안 죽었네 랭짜이 이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러 청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너 중국어 진짜 잘한다 짜영이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는 대만에서 3년 마카오에서 3년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난 당연히 중국말 잘하지. 대화를 이제 밥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는 못 느꼈었는데 얼굴이 좀 이상해. 짜영이 대놓고 물어봅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어렸을 때 풍이 왔대. 풍. 바로 병원을 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베트남 깡촌에서 살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그냥 굳은 거야.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웃을 때 얼굴이 많이 부자연스러운데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짜이형 인생도 인생인데 이 베트남 항 마사지사 이 인생이 역시 편하지는 않아요. 밑에 동생이 4명이 있고 동생들 학비 벌려고 일을 시작을 했대요. 대만에서 마사지 3년, 마카오 와갖고 남의 발 마사지 3년. 손을 보니까 이제 엄지 검지에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 얼굴도 깜티티하지 찌그러졌지. 이걸 보니까 동정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와갖고 이렇게 만나니까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짜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항, 너 남자친구 있어? 없지. 내가 무슨 24시간 일하는 남자친구 만들 시간이 어딨어. 이 정도로 찌그러졌어요. 잠을 그 마사지 가게에서 잡니다. 자다가 딸랑딸랑 문 열면은 띵띵띵 하면은 손님이 와. 그러면은 마사지사 몇 번 와라. 그러면 일어나서 자다가 마사지 하고. 그렇게 버는 돈이 15년 전에 한 달에 15,000불이에요. 그때 당시에 15,000불이면 100원만 잡아도 150만 원이에요. 베트남 동 대비하면은 많이 버는 겁니다. 그 돈을 베트남으로 보내면 이제 대화는 이어집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항이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중국 민박을 한대. 짜이 너 잘 데 없어? 나 200불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가서 잘래? 저기 가 있으래. 방값을 내줘. 이날 저녁부터 이제 항이 짜이 형이 자는 그 중국 민박집으로 퇴근하고 옵니다. 마카오가 1월달 2월달에 추워요. 온돌 문화가 아니라 히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눅눅합니다. 중국 민박 그 싸구려 민박에 얇은 이불 덮고 자면은 춥단 말이야. 온몸에 한기가 와. 근데 방에 또 퇴근해갖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면 그 체온이 또 느껴져. 외롭지가 않아. 사실 이때만 해도 결혼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외로우니까 같이 지내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처럼 정 붙었다가 헤어지면 또 슬퍼하다가 또 다른 여자로 사랑을 또 잊고 이런 삶이에요. 짜영이 역마살이 하도 많고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을 같이 삽니다. 손만 잡고 잤겠어요? 젊은 청춘이? 그러던 어느 날 항이 물어봅니다. 짜이 오늘 센즈 뷔페 갈래? 야, 그거 비싸. 그 센즈 뷔페 88 뷔페라 그래갖고 엄청 비싼 데야. 너 우리 마사지 샵에서 티켓 줬어. 그러니까 가자. 안 가면 이거 티켓 버려야 돼. 그래? 이렇게 이제 가서 먹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항이 짜이 우리 시장 갈래? 거기 왜 가? 옷 사게. 마카오는 공산품을 다 전부 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요. 촌스러워. 15년 전이 오죽 촌스럽겠어. 홍까이시 그냥 빨간 시장이야. 빨간색 벽돌 칠했어. 그 시장을 갔어요. 했더니 항이 자기 옷 사는 게 아니라 짜이형 옷만 계속 고르는 거예요. 야 항, 왜 그래? 나 오늘 월급 탔어. 짜이형이 여기에 써놓기를. 이 친구 완전히 그냥 나한테 맛이 갔어요. 이렇게 또 자뻑을 합니다. 자뻑을. 야, 항 그러면 오늘 카지노 가야지. 옷은 돈 따서 사자. 항이 양손가락에 못이 박히도록 한 달 내내 남 발 주물러 갖고 벌은 15,000불 중에 뭐 좀 먹고 이날 10,000불을 죽습니다. 짜영이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 얼굴 보기가 엄청 미안스러워. 그러면 뭐해? 또 이제 중국 민박에서 밥이나 먹고 버러지 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또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또 항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 야, 돈 좀 줘봐. 이때는 짜영도 후회를 해요. 왜 이렇게 철판 깔고 병신처럼 모지처럼 인생을 살았는지. 돈 없어? 씨부레 한 달에 15,000원 받아갖고 네가 10,000원 뒤졌지. 그 다음에 집안에 학교 다녀야 되는 동생들이 4명이나 있지. 엄마 아빠 일도 못하고 있지. 소녀 가장 혼자 와갖고 돈 벌어주는데 이상한 논팽이 도박장이한테 엮였어.
얘한테 또 홀딱 빠져갖고 다 쏟아 붓는 거야. 돈 없어? 없어.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돼. 아유, 월급날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다툼을 합니다. 야, 잘 살아. 나 간다. 짜이 어디가? 순진해. 나 한국 가서 돈 벌어 올 거야. 그래서 게임할 거야. 아휴, 진짜 답답합니다. 또 투정 부리고요. 그 어린 여자한테 이렇게 하니까 항이 또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쌈짓돈 2,000불 발바닥 주물러서 벌은 돈을 또 꺼내줘요. 이게 어떤 돈입니까? 본인도 알아요. 무좀 있는 바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맨 발 주물러서 번 돈인데 왜? 발 마사지 가게니까. 그 2,000불 받아갖고 이번엔 잘해봐야지. 하루를 못 넘기고 뒤집니다. 이제 돈 더 달라기도 미안하고 인간이니까 항 눈치만 봐요. 빈대 백수 거지 걸뱅이 새끼 마냥 이렇게 있기도 미안하고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시 돈 얘기를 꺼냅니다. 항한테. 짜이 형이 밥도 안 먹어. 그리고 오든지 말든지 등 돌리고 자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항이 또 어디 가갖고 2만 불을 구해와. 2만 불을 정말 재산이거든. 그 2만 불이. 짜이 게임에서 이기면 이 돈은 돌려줘야 돼. 야 항, 네 돈 어디서 났어? 큰 돈인데? 친구한테 빌렸어. 항아, 돈을 빌린 건 안 좋은 일인데 이걸 나한테 갖고 온 건 아주 잘한 거야. 아이고 귀여운 녀석. 사랑 한번 나누고. 사나이가 주머니가 두둑하고 뿌적하니까 게임이 순탄하게 쫙 또 펼쳐집니다. 하루에 300원도 먹고 500원도 먹고 내가 4만 불만 딱 만들면 항 2만 불 돌려줘야지. 300원 400원 500원 이겨갖고 하루하루 어떻게 만불을 올렸어. 3만 불까지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3만에서 또 뚜껑이 하고 터집니다. 야, 나도 사람인데 정말 얼굴 들고 이 여자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항이 갑자기 일을 안 나가는 거야. 빨리 가갖고 발 마사지 해갖고 돈 벌어와야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데 그걸로 시드도 만들어갖고 시원하게 박을 텐데 일을 안 나가네? 돈 생길 구멍이 없어. 야, 너는 신날이야? 아니, 나 일 그만뒀어. 왜? 왜 갑자기 그만둬? 마카오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샵이나 가게나 호텔이나 어디가 됐든지 보증금을 걸어야 돼. 왜? 질 나쁜 애들은 금고 털어서 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디파짓을 해야 되는 그 가게. 짜이 형님 맨날 돈 내놔. 돈 없어? 돈 이러니까 회사에다 맡겨놨던 보증금을 빼갖고 온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야! 그 돈을 날 주면 어떻게 맹꽁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짜이 형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난 거지. 돈도 없지 직업도 없지 씨부레 이제 막 거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대책이 안 나와. 우리 베트남으로 가자. 베트남에서 마카오 비자 받기도 진짜 힘든데 그 2만 불을 여기저기 대출 땡겨갖고 빚해갖고 갖고 왔는데 그것도 없이 다 날려먹고 다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버스를 28시간을 타야 갈 수 있어요. 주하이 건너갖고 저 중국 쪽으로 해갖고 국경까지. 그렇게 해서 갑니다. 시골에 도착하니까 벌판에 닭새끼 몇 마리 있고 닭 5마리가 전 재산인 거야. 알라면 그걸로 후라이 해먹고 그래. 육식은 그거밖에 없어. 세상을 누비고 다니다가 베트남 저 시골 마을에 갖고 바지 여기까지 치켜 입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거야. 진짜 요양한다 치지만 하루하루 여기서 보내는 게 왜 이렇게 긴지. 야, 이 동네 인터넷 없어? 인터넷? 기다려봐.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게. 다행히 인터넷이 들어온대. 그래서 한 12년 된 노트북을 펴갖고 랜선 갖다 딱 꽂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야.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또 어떻게 삐끼를 해야지. 그래서 이쪽 저쪽 카페 가입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 쭉 쓰고 그러고 이제 공정이하고 연락이 또 됩니다. 아이고 랭 실장 꼭 간신 같아 이 자식이. 랭 실장 요새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 공사장님 때문에 인생 삽됐어요. 아유 이번에 내가 게임 좀 하려 그러는데 좋은데 좀 알려줘봐. 구라 없는데. 공사장님 직접 까시게요? 나 요새 동네에서 애들 모아갖고 바둑이 좀 했는데 좀 올렸어. 그래요? 전 지금 베트남인데요. 캄보디아로 오세요. 구라도 없고 괜찮으니까 목바이로 오시면 돼요. 그래? 그 롤링피 얼마 주는데? 롤링피 받으려고 혼자 가갖고 개인 셀프 롤링 열심히 잘 하시면 되겠네.
저요 더 이상 이제 돈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어허 랭사장 알겠어. 랭사장 다 먹어. 알려만 줘. 그렇게 해갖고 목바이로 갑니다. 공정이가 하루 만에 오링이 됩니다. 랭사장 커미션 얼마나 나왔어? 왜요? 왜? 아니 많이 나왔으면 나 좀 줘. 아유 나 오링 됐잖아. 하루 만에 오링 됐는데 올림픽 왔으면 얼마 나와요? 아 그냥 한국 가요. 진상 부리지 말고. 너를 만나고서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이 씨부레 공정아. 딱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그냥 가라 그랬어요. 진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가고 커미션이 나왔는데 2,000불이 나와서 한 200만 원. 2,000불을 손에 쥐니까 또 환자잖아. 짜이 형도. 그냥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또 그 목바이에서 싸부작 50원, 100원, 150원, 170원, 10원 도있지 달러 게임이니까 싸부작 해갖고 이틀 만에 7,000불을 만듭니다. 베트남 집으로 돌아옵니다. 개선장군 에쿠스지 에쿠스. 택시 집 앞에까지 택시로 쫙 다발을 툭 던집니다. 마누라 좀 잘 보관하고 있어. 이게 뭐야. 7,000불이면 700만 원이야. 엄청 실해. 큰 돈이지요. 베트남에서. 몇 달 동안 이 새끼 그냥 인터넷만 하고 이상한 잡지랄 하고 있더니 며칠 출장 갔다 왔더니 7,000불을 갖고 온 거야. 돈은 다 맡겨놨어요. 시간은 흐르고 또다시 이제 따분한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나는 카지노밖에 없는데 카지노 갈 명분이 안 서는 거야. 손님이라도 와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났고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마당에서 세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항이 이렇게 오면서 닭똥 앞에서 갑자기 그런 거야. 항 너 뭐 잘못 먹었냐? 이때 짜형이 40몇 살이거든. 아주 능력들도 좋아. 그 다음날 또 씨부래. 야 한국의 애들이 엄마가 다른 애들이 3팀인가 있어. 필리핀에서도 또 만나던 애가 있어. 진아도 있어. 경이 있어. 첫 부인이 있어. 두 번째 부인이 있어. 한까지. 아주 다국적이지. 다국적이야. 다문화 가족을 여기서 만든 거야. 남을 책임질 수도 없는 놈이 내가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사랑을 나눴는데 이놈은 그냥 불 받다가 또 임신을 시킨 거예요. 이때 짜형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짜형이 때만 해도 4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괜찮고 호대도 멀쩡하고 또 코리안이잖아. 한국런이잖아. 베트남에서 한국 인기가 이때서 짜이형이 한류를 전파를 했다니까. 한국 사람 몇 명 가지도 않았을 때 처갓집 식구들은 이제 처녀가 배불러갖고 결혼하면 쪽팔리니까 더 이상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으로 올리자고. 근데 짜형이 능력이 안 돼. 돈이 없어. 돈이. 이 매일 이제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 형이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약을 몇 번 털어넣었어요. 위 세척하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며칠을 못 깨어난 적도 있고 그때 이제 후유증으로 눈도 잘못되고 위도 다 깎인 거야.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머리가 하얘. 40살 초중반서부터 머리가 완전 백발이 된 거예요. 이제 속이 말할 것도 없이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 몸이 손가락 끝에도 힘이 없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나 몸이 이상해. 나 안 움직여. 짜이 왜 그래? 모르겠어. 정신이 오락가락해. 기절했다가 눈 뜨고 기절했다 일어나고 결국 정신을 잃어요. 눈을 떠봤더니 병원이야.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 뼈 마디마디를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이 일로 병원에 일주일 동안 닌겔 맞고 약 주는 거 먹고 있었는데 이때 베트남 여인의 헌신을 느꼈답니다. 천진난만한 천둥벌거숭이 나이만 먹었지 철은 없는 짜이형을 변화시킨 게 이 베트남 형수인 거예요. 눈 뜨면 옆에서 치근한 얼굴로 손을 잡고 있거나 물수건으로 머리를 대고 있거나 손을 주무르고 있거나 또 눈 뜨면 다른 발 주무르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상황이 뭐 늘 받는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짜이형한테는 엄마한테도 못 받아본 이런 모성의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계몽이 되는 거지.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야. 짜이 형이 여기에서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또 고맙고. 항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짜이 형이 청혼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짜이 형한테 감동을 줬답니다.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퇴원을 해서. 몸 상태는 안 좋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1달 정도 걸렸는데 없는 돈에 그래도 서방님 몸보신 시켜준다고 개도 잡고 목욕할 때 비누칠해서 등도 밀어주고 짜이 형이 지금도 목욕을 혼자 안 한답니다. 아주 그냥 좋은 건 혼자 다 해. 그렇게 이제 1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받고 차츰차츰 돌아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과연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필리핀이나 마카오에서 이렇게 쓰러졌다면 이게 바로 객사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돈 없으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사는 거예요. 짜이 형은. 딸내미가 이제 아빠라고 말을 하던 날 너무 신기했대요. 애가 5인데 아빠 그러니까 신기했대요. 행복의 조건엔 돈이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걸 느끼는데 47년이 걸렸답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25년, 30년을 미친 개처럼 쏟아녔는데 그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깝고 후회가 되던지. 그래서 짜영이 앞으로 남은 자기의 인생은 이젠 도박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고. 인생의 대박은 지금이 아닌가 싶다. 라고. 돈은 잃었지만 행복에선 대박이 터진 듯 하다고. 그리고 지금 바람은 우리 애가 건강하게 크고 잘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내 애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할아버지 안녕 이런 절 받을 수 있을지. 꽁아꽁아 댕아댕아 초야초야 그렇게 덧없이 살아온 20년이 너무나 허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써 짜이 형의 50살까지의 스토리는 마치겠습니다. 재탕을 한 짜이 형 스토리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짜이 형 또 없어요 때 아유 그 다음이 시작이지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질지 짜이짜이 랭짜이 시즌2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 짜이 형이 2012년에 유튜버를 했다면 전화 용구기를 능가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자고 글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뭔가 선구자적인 이런 게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실험 정신도 뛰어나고 그래서 구독자도 모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글도 좀 쓰고 카페나 이런 거에 쓰고 이랬을 때라 짜이 형도 이제 제 존재를 알았지요. 어느 날 매칭이 이렇게 돼갖고 몇 명 형님들이랑 주화에 놀러 가는데 같이 갔어요. 제가 민박집을 하면서도. 갔는데 밥 다 해주고 마사지 샵 가갖고 해주고 주화에 관광시켜주고 집에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앞치마 입고 짜영이 아침밥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형님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에휴 나는 마카오 쪽으로 오줌도 싸기 싫다고. 그러면서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와 갖고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가 이러고 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랬었지요. 그러면서 그때 짜이 형이 철봉인의 펜트하우스라고 민박 예약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동안 내가 써놨던 글을 연재식으로 매일 하나씩 올려줄게 이렇게 해갖고 50편을 올렸던 거예요. 자기의 회고록 같이. 그 이후가 또 시작입니다. 베트남에 있다가 어느 순간 짜이 형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저 마카오에서 이제 거의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짜이 형한테. 나야랭 짜이 기억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놀러 좀 가려고. 갑자기요? 어디 갔다 나타나셨어요? 베트남에서 인력을 송출을 받아서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고랭지, 배추, 상하차 이런 인력 사무소를 해갖고 그 베트남 형수가 베트남 애들 밥 해주면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결국 저기 어디 태백 그쪽으로 가갖고 하다가 또 이게 꼬부랭이가 좀 생겼잖아. 모았잖아. 마카오를 옵니다. 마카오를 와서 우리 전설의 명훈이를 또 제가 소개를 시켜주지요. 명훈이한테는 야, 이 형 랭짜 형이라고 엄청 유명한 형인데 남 해코지할 사람은 아닌데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돈 거래는 하지 마. 짜 형한테는 형님 저 동생 명훈이라는 놈 있는데 아시죠? 제 글에 많이 썼던 놈 아시잖아. 마카오 시한폭탄 그런 놈이니까 어려운 사람끼리 잘 한번 만나보세요.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기부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업을. 명훈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 진짜 뭐 이 새끼야 명훈이를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랭짜이 형 하루에 소주를 4병씩 먹는데 매일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갖고 클락에서 만나갖고 오링 돼갖고 명훈이가 차비를 줘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한국 들어와 갖고 노가다 뛰면서 일해서 모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베트남에 집을 다 지었어요. 짜이 형이 돈 벌면은 대문 하나 세우고 돈 벌면은 바닥 공구리 치고 돈 좀 벌어서 보내놓으면 방 하나 생기고 또 돈 벌면은 양변기 하나 들어오고 그렇게 해갖고 1층 짓는데 5년 걸려. 또 2층 올려야 돼. 2층 콘크리트 쳐. 방 하나 만들어. 변기 세워. 싱크대 사. 요렇게 또 한 3년 걸리고. 그래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베트남에 양옥집, 콘크리트 쳐갖고 벽돌 세워갖고 신식집.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한 남자의 서막. 랭짜의 시즌2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